루나코인에 손도 안 댄 것 같이 생긴 사람. 댓글들도 좀 보셨는지. 아니, 댓글은 제가 멘탈이 강하지 않아서 네,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네. 댓글 중에서 악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다 검수해봤는데 네, 악플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러면 제가 좀 그 댓글 중에서 좀 재밌던 댓글들을 좀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한번 댓글에 대해서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루나코인에 손도 안 대셨나요? 네, 안 됐습니다. 한 푼도. 네. 아, 제가 투자한 유일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만. 네. 근데 그러기엔 사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다른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네네. 왜 비트코인에만 손을 대신 건가요? 근데 일단 잠깐 그 이해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알트코인이라는 단어는 그 잡코인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투자한 게 비트코인 60만 원이었습니다. 네. 넌 너무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네. 다른 다른 코인을 시작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투기스럽게 코인이 시작됐을 때는 저는 코인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광풍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념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네. 뭐 그게 운이 좋아서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투자를 잘 안 하는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 말고 다양한 이런저런 것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 오타쿠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슬램덩크 오타쿠들은 슬램덩크만 보고, 그죠. 막 드래곤볼 페이트 오타쿠. 오덕들은 페이트만 보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댓글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되게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 아래서요. 네. 혹시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게 사실 그냥 웃은 거고요. 네. 네, 웃상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 네.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누군가는 진짜 고통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누군가는 옆에 와가지고 나 그거 안 샀음, 크크루 삥뽕 이러고 있으면 사실 네. 쿠쿠르 핑퐁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실패할 거라고 과거부터 얘기했던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맞았다라고 해서 즐거웠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적어도 그때 당시 인터뷰할 때 즐겁진 않았어요. 루나에 실패하셔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수사를 도와주기도 했고, 네. 업계인으로서 약간 가책을 느끼는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나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나, 이 산업에. 네. 루나가 잘 될 때는 어찌됐건 잘 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긴 했거든요, 산업으로서.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웃으면 안 되는 게 맞았고, 뭐 실제로 되게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어떤 분은 저를 혼내기시기도 했어요. 정원 대표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반성을 한 부분도 맞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인터뷰 때 울상해서 제가 웃어버렸고, 예,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불편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상치 않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네. 이게 그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게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기술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댓글. 네. 이번에 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옷을 혹시 어떤 걸 입고 오셨죠? 그거. 네. 이게 사람들이 네. 웬 그 수건 같은 그 목욕 가운을 입고 왔나? 네, 파자마나 목욕 가운이 아니라 한복입니다. 한복. 네. 제가 평소에 보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연설이나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항상 네. 그런 한복, 네. 개량 한복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네. 요런 거를 좀 입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되게 옷차림을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찌됐건 그래도 오랫동안 이 블록체인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VIP라든지 뭐 금융위원장님이랑 이런 분들 만날 때가 네. 종종 있어요. 네. 반바지를 입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사리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캐주얼이라고 드레스 코드를 들었는데 네. 반바지는 이제 캐주얼이 아니었던 거죠. 옷을 사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반바지에 거의 뭐 크록스 같은 거 신고 가셨으면 사실 스리퍼였으니까. 이걸 겪으니까 한복을 이제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복이 그러면은 저는 사실 입어본 적이 없는데 네. 편하면서도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기 좀 편한 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엄청 편하고요. 근데 편한데 한복을 입고 다니면
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사실 이게 뭐지 하고 뇌정지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이제 뇌정지도 아니고 예쁨 받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아. 되게 이제 얘는 이제 네. 바른 청년이고 아. 네, 절대 제가 편해서 그걸 입는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정장보다 더 큰 예의를 보여주는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도구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이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다음번에 정장을 살 때는 그냥 일반 양복이 아니라 저도 한번 한복을 도전해봐도 되겠습니까? 강추. 아, 강추. 네, 대신 비쌉니다. 아, 근데 정장도 비싸서. 네. 네, 정장도 사실 뭐 100만 원은 훨씬 네, 넘으니까 네. 주머니 좀 두둑하게 해놓고 네, 한번 맞춰보러 네. 가야겠습니다. 특히 남자분이 입으면은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항상 볼 때마다 저희 지금 자료화면 많이 나갈 텐데 네. 진짜 멋있어 보여요. 진짜. 네. 네. 되게 좋게 모아주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댓글 한번 읽어봤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루나 코인의 문제점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조금 일반적인 분들도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네. 가상화폐가 가짜 돈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가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째서죠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 쪼가 물론 휴지 쪼가리긴 한데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 화폐라는 게 뭐냐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왜 화폐 가치가 보장이 되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망하면 사실 화폐는 쓰레기 쪼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방에서 인증해주는. 네, 그러니까 네. 달러는 이제 미 연방이 인증해주는 돈인 거고요. 네. 한국의 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원화가 사실 네. 인증해주는 돈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화폐 가치가 고정돼 있다고 믿지만 사실 원화도 변동이 있어요. 환율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변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달러도 변해요. 네. 네, 사실 달러는 어디에 고정돼 있냐면은 석유의 가치에 고정돼 있습니다. 아. 이걸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부르고 네. 뭐 근본위 제도라는 게 붕괴가 되면서 네. 그걸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데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그 화폐의 가치를 금이나 은으로 보장해 줬어요. 네. 귀금속.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화폐의 가치를 고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수요 공급으로만 작동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수요 공급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석유예요, 지금 현재. 시장 경제에서. 네, 모두가 필요로 하는 네. 최고의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고 모든 네. 나라들이 다 필요로 하고 이게 없으면은 경제가 폭망해 버린다. 그죠. 예. 뭐 오일 쇼크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니까. 예. 뭐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뭐 위안화로 석유 결제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과민 반응을 하고 뭐 석유 감산을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신문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과연 화폐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은 화폐 가치를 고정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석유라는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자산이잖아요. 네. 얘를 빛의 속도로 이전시킬 수 있지 않으면은 네. 결국 어떤 자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선 로스라는 게 발생을 해요. 우리 뭐 배민도 네. 거리가 멀어지면은 원가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네. 배달비가 상승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화폐가 A에서 B로 이전될 때는 화폐도 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현금 운송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과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보를 더 빠르게 캐치하면 그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네. 예, 예를 들어 뭐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정보를 취득하면은 뭐 주식을 먼저 산다든지 네. 화폐를 먼저 뭐 환치기를 한다든지 네. 하면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격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은 네. 이거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게 화폐가 아니라 석유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고, 석유의 가치를, 네. 에너지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고, 쌀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고, 그런 게 있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하는데 그 법이 뭐 너무 강력해서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신앙에 네. 가까운 개념이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거면 차라리 납득을 하겠는데. 네.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게 신앙이라 그래도 의심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애초에
발행량이라는 거 2,100만 개라는 제한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식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인 거죠. 뭐 어려운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재미없고, 근데 뭐 아마 이런 가상화폐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멀리까지 왔어요. 저희 도대체 무슨 질문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 루나코인 루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네.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루나 네. 말고 그 최근에 이제 CBDC라고 하는 네. 국가가 발행하는 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뭐 USDC라든지 네. 이런 이제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이런 이제 네.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화폐들이 있거든요. 얘는 작동을 합니다. 얘는 이제 1달러를 가져오면은 은행에서 1달러를 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예요. 네. 얘는 그냥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루나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펀딩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뭔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처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공격을 받고 그 알고리즘이 붕괴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네. 이 루나 재단이 그 알고리즘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서 외부 돈을 써서 이 알고리즘에서 구라를 쳐가지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네. 마치 그게 작동하는 것처럼 외부 자본을 휴혈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때려 넣었다는. 테라가 갖고 있는 돈을 때려 넣은 거죠. 테라와 네. 테라가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때려 넣은 겁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손실이 보전되는 플랜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앵커라고 하는 막대한 이자를 주기로 하는 폰지 사기용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나르는 플랜을 가져온 거죠. 아. 그게 이제 앵커라고 하는 놈이고,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네. 어쨌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프로젝트가 앵커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스캠 프로젝트가 됐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구조가 머지 포인트랑 완전 똑같네요. 네. 아, 되게 살짝 저도 지금 뇌정지가 올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많이 새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네.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검찰이나 네. SEC는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사실 검찰이나 SEC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처음부터 먹고 나를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네. 100비트코인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면 푼돈이었습니다. 푼돈. 100비트면은 지금 40억.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네. 되게 깨신 분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PC방에서 네. 채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죠. 그런 걸 해보면서 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 네.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팩트대로 말씀드려도 돼요? 네.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